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9월 5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이 그래도 조금 나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코스닥이 마이너스 1.84%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코스피처럼 저점을 리타를 하고 또 중요한 라인인 770포인트 자리를 터치를 하는 수준까지 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뭐 시장에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뭐 수급이 좋을 리가 없고요. 더군다나 외국인의 수급까지 매도로 좀 전환이 되면서 시장 하락을 좀 부추기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미국 시장도 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우리 시장도 좀 반등에 성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만치는 좀 않은 것 같고요. 코스피도 2420포인트 회복을 못하고 계속 아래쪽에서 좀 헤매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좀 분위기는 안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장 특징 좀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에코플라스틱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장중에 굉장히 강하게 좀 움직였어요. 이런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자, 현대차 조지아 공장 조기 완공 검토 이슈가 좀 있었고요. 이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고요. 자, 장중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저도 좀 대응을 해봤습니다. 상승이 강하게 나왔죠. 장 초반부터.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눌림자리 줄 때 여기서 제가 공략을 했고요. 자, 반등을 줘서 저는 종고점 근처에서 수익을 다 빠르게 챙겼습니다. 뭐 시장도 오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권에서 빠르게 좀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했는데 뭐 제가 매수하고 매도한 이후에도 12% 가까이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짧게 한 2, 3% 꺼내서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했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매했죠. 이렇게 이제 슈팅 준 이후에 첫 번째 눌림자리 줄 때 저점에서 매수했고요. 이렇게 반등 줄 때 빠르게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코플라스틱 매매는 좀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나노엔텍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나노엔텍도 오늘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일봉상의 위치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요 몸통 고점 자리도 뭐 살짝 걸쳐서 돌파하는 정도? 예. 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상한가에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일봉상의 위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오늘 이슈가 있었던 내용은 이 항암제 CAR-T 치료제 국내 첫 투여 했는데 보름 만에 이게 완전 관해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이슈는 괜찮은데 일봉상의 위치만 좀 더 좋았다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상한가를 좀 찍은 이후에 대응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슈 달고서 슈팅이 나오고서 아래쪽으로 좀 흔들었지만 결국에는 또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또 굉장히 깊게 눌렀죠. 그래서 이런 종목, 이런 데서 대응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이 고점 자리를 돌파를 했죠. 자,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눌림 자리는 제가 공략을 안 했고, 상한가 들어가는 걸 좀 지켜봤습니다. 근데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다시 이제 투매가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 고점 자리 지지하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제 여기서 저는 매수를 했고 반등 줄 때 한 70% 물량은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일단 챙겼고요. 나머지 물량만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뭐 어떻게 갭이 뜰지 아니면 뭐 약보합권에서 시작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이렇게 고점 자리 돌파를 하고 한 차례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었고요. 다시 이제 상한가 찍고서 상한가 투매 떨어질 때 저는 여기 그 돌파된 고점 자리 지지 라인에서 정확하게 최저점에 매수를 했죠. 그래서 반등 나올 때 분할로 일단은 수익을 좀 챙겼고요. 나머지 이제 조금 30% 정도 물량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움직임 좀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대응을 하고 매매는 마쳤습니다.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SA가 오늘도 점상한가에 들어갔죠. 자, 코리아 SA는 태풍 흰남노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부터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자, 오늘은 뭐 내일이 이제 흰남노의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제 기대감이 생기면서 오늘 점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갭이 뜨고
내일 흰남노가 북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집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면 어느 정도 재료가 소멸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내일은 좀 흔들다가 갭상승 이후 좀 아래쪽으로 곤두박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등주로 우원개발이 움직였는데 얘는 좀 별로죠. 자, 얘는 오늘도 이제 갭 띄우고서 음봉으로 죽었기 때문에 역시나 일봉상의 위치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매물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는 자리라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당연히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삼영 EMC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영 SNC죠. 자, 삼영 SNC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자, 이 종목도 일봉상의 위치는 좀 별로입니다. 근데 단기 요런 아래쪽에서 만들어진 정고점 라인 정도? 뭐 요 정도는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라 그냥 좀 봐줄 만은 한데 거래 대금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45억 정도밖에 안 터지고서 상한가에 들어간 거라 참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좀 잡주스럽게 상한가에 들어갔다 그럴까요? 근데 상한가는 굉장히 강하게 굳혔습니다. 빠르고 강하게. 한 번도 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상한가 마감이긴 합니다만 뭐 매매할 타이밍은 없었다라고 보고요. 자, 이슈가 좀 있었죠. 이 배터리팩 관련해서 국채까지 선정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으로 일성신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성신약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이 종목이 일봉상의 위치는 또 괜찮죠. 요런 매물대 자리를 뚫고 가는 자리라 요런 꼬리 자리는 살짝 돌파를 못했지만 그래도 깔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 대금이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쉬워요. 뭐 150억 정도밖에 안 터지는 모습이라 그렇게 또 강한 종목으로 보기는 애매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슈도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카모스타트 관련주로 신약 기대감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뭐 강한 뉴스 재료거리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자, 여기서 상한가 강하게 찍었는데 풀렸죠. 그리고 나서 흔들다가 장 막판에 다시 상한가 굳히는 모습이라 뭐 그렇게 강한 상한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삼형 SNC와 더불어서 일성 신약도 거래 대금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래서 최근 움직이는 종목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강한 당일 주도주의 면모는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좀 움직임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노엔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엔텍도 상한가에 들어갔죠. 이 종목은 제가 좀 매매를 한 종목이고, 이 종목도 이슈가 있었죠. 항암제, 치료제 국내 첫 투여했는데 보름 만에 완전간의 이슈가 있었고, 분봉상 흐름은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게 강한 상한가가 아니죠. 앞에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종목도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코플라스틱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상한가를 찍지는 못했어요. 26.95% 마감을 했었고, 종가상으로 이제 윗골이 달리면서 21%대 마감을 했죠. 단기 요런 정고점 정도 돌파하는 모습이고, 앞에 이제 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죠, 일봉상. 그런데 얘가 이제 거래대금은 가장 좋죠. 1600억이 넘게 터지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일봉상 위치를 좀 좋게 만들면서 상한가를 좀 강하게 들어가면 좋은데 일봉상의 위치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상한가에 좀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 꼴이 달린 게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자, 이슈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이 현대차 조지아 공장 조기 완공 검토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음봉으로 아래쪽으로 좀 빠졌죠. 빠르게 2420포인트 위로 양봉을 뽑아주면서 이렇게 좀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뭐 강하게 지금 하락을 하진 않고 있죠.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반등을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좀 반등을 모색을 하질 못하고 있어요. 거래를 줄이면서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몸통의 길이가 좀 짧은 단봉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라도 미국 시장이 좀 빠르게 반등에 좀 성공을 해준다면 우리 시장이 아마 내일은 좀 좋은 모습으로 다시 2420포인트 좀 회복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2420포인트를 회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반대로 미국 시장이 또다시 아래쪽으로 크게 하락을 한다면 우리 시장 말씀드렸던 이런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2350포인트 자리까지도. 그래서
빠르게 2420포인트로 들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 자,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나름 잘 버텨줬는데, 오히려 오늘 코스닥 시장이 매도세가 좀 거칠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770포인트 자리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터치를 해버렸어요. 771포인트 정도 마감을 했기 때문에 770포인트 정도는 지켜주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여기서 이제 더 하락을 한다면 진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저점 라인 또 확인을 하러 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750포인트 정도 터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또한 다시 빠르게 이 음봉을 잡아먹는 이런 양봉 캔들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5일선을 좀 회복을 해주는 흐름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여전히 코스피 시장이 2420포인트를 회복을 해줘야 되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이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거세졌죠. 한 연속으로 지금 3일째 나왔고 6거래일 동안 5거래일에 걸쳐서 매도 수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동안 환율이 급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의외로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는 역할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환율을 견디다 못한 이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이 되니까 뭐 시장이 전혀 맥을 못 추고 있죠. 자, 오늘 뭐 기관이 좀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혀 뭐 도움이 되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빠르게 미국 시장의 반등과 더불어 외국인의 수급도 좀 플러스로 다시 좀 이 전환이 돼야 된다. 그래야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환율은 전혀 뭐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강하게 위쪽으로 추세를 형성하면서 계속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조가상으로 1370원까지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1370원, 80원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1370원을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지 진짜 이거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환율의 상승 대비 시장의 하락은 진짜 의외로 그렇게 강하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환율이 진정이 된다면 빠르게 좀 지수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요소들이 시장을 좀 아랫방향 쪽으로 누르는 좀 하방 압력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쉽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목요일 날 있을 또 선물 옵션 만기일과 금요일서부터 들어가는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뭐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을 하면 했지 매수를 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등을 좀 하더라도 진짜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보다는 좀 양봉 캔들로 좀 짧게 짧게 단봉 모양으로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 중요한 건 어쨌든 2420포인트 회복을 하면서 단기 5일선을 회복을 해주는 흐름 좀 만들어지기를 바래 봅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 그렇게 만들어져야 그나마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또 CPI 발표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인데요.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그동안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좀 반등에 성공을 하는 그런 좋은 흐름 만들어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